네, 일단 배터리 폭발 사고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국내외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배터리 일부 결함을 확인한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 조치를 내렸는데요. 과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채호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경제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전량 리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이제 국내외 사용 중지 권고까지 내려졌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자발적 전량 리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먼저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어떤 가치를 재확인하고 확산되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취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를 하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기내 사용 중지를 권고한 상황에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다소 그 이전에 자발적 리콜을 할 때 제품 수거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했으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사고 초반만 하더라도 배터리 교환 등의 무상 수리 방침만 밝히다가 결국 전량 리콜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손실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분기 매출이 약 50조, 분기 영업이익이 약 8조인 그런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이 휴대폰을 담당하는 IM 사업부만 하더라도 반기 영업이익이 약 8.2조인 것을 감안하면은 다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그런 투자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갤럭시 노트의 어떤 혁신성이 방수 기능인데 배터리만 교환할 시 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고민도 반영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해외 일부 사례긴 하지만 뭐 차가 불탔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제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만으로 소비자 신뢰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속한 자발적 리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련의 사건들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 권고를 결정한 것은 아주 이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결정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발표한 대로 대여폰을 대여를 하고 교환을 하고 또는 함부로 하는 가정 이러한 전 가정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어떤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삼성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품을 수거하는 계획을 한다든지 교환 과정들을 잘 관리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삼성이 비록 실수는 하더라도 네. 제품 안전 그리고 소비자 안전에 대한 약속들은 지킨다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량 리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스마트폰 매출이 삼성전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미칠까 궁금하거든요.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큰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발표하신 대로 약 250만 대 그리고 소비자 가격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본다면 약 2조 5천억의 이제 큰 손실인데 판매비와 일부 영업 마진을 제외한다면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제품을 전량 폐기한 경우일 것이고요. 예. 배터리를 교환을 통해서 새로 신제품을 또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리퍼폰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손실액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성이 지금 제품 교환 전에 대여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여폰으로 제공되는 어떤 신제품들이 시중에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도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5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손실폭이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때마침 아이폰 출시에 따른 어떤 경쟁과
또 리콜에 따른 환불 요구 등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는 공식 리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공식 리콜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교환보다는 환불 요구가 증가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매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반기 영업이익이 15조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 회복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지켜낸다면 단기적으로는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예, 그동안 삼성전자가 뭐 보여준 결정은 신속하고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네. 그리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정.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어떤 본인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 그럼으로써 신속하게 사용금지 권고를 결정하는 것 등은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여를 하고 교환을 하고 환불을 하는 과정, 이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어떤 과정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교환하는 과정들을 잘 관리한다면 비록 삼성이 실수는 하였지만 어떤 소비자 안전과 품질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비록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진해운 사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담보 선취득이라는 조건을 붙였거든요. 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한진해운은 이제 법정 관리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이 지금 용선료와 하역비 등으로 이제 밀린 외상 매출금이 약 한 6,1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역비 관련 외상 매출금만 약 1,7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하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한진그룹이 약 1,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조양호 회장이 400억 원 그리고 대한항공이 600억 원을 출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 600억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600억을 그냥 대여해 주지 않고 담보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네. 600억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600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담보를 요구한 회사는 지금 한진해운의 이제 롱비치에 있는 터미널인데요. 제가 감사 보고서를 좀 찾아보니까 그 토탈 터미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분 54%를 먼저 담보로 취득한 이후 대여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진해운이 롱비치 터미널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해외 금융기관과 또 대주주인 MSC사의 전체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항공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선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담보를 요구한 회사가 말씀드린 롱비치에 있는 터미널, 토탈 터미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지분 54%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한진해운의 롱비치 터미널인 토탈 터미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예. 차입금이 약 3천억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 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이미 지분 5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차입을 일으킨 대상인 그 해외 금융기관, 6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이미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담보를 지금 대한항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해외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군요. 이 2대 금융기관인 MSC도 지금 동의를 받아야만 담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담보를 이전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집행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 또 걸리더라도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담보를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 대란이 빚어지고 있고 대규모 실직 우려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이제 피해 좀 상황을 살펴보면 크게 지금 이 물류 대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하고 예. 그리고
물류 대란이 끝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류 대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당장 우리 수출업체인 약 8,300여 개 하주들이 그리고 화물 가액으로 약 15조의 어떤 화물을 지금 한진해운을 통해서 해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 유랑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은 이 납기 지연 그리고 납기 지연에 따른 또 클레임의 제기 그리고 또 바이어가 이탈될 수도 있고 또 구매처의 소송 등 여러 가지 수출업체들의 어떤 고통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또 농산물이나 신성식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또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또 이런 관련 재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또 한진해운에 대한 또 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먼저 이 부산항 관련 업체들의 피해입니다. 한진해운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영업이 중단이 된다면 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환적 화물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 같고 입항 선박도 아주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항 환적 화물도 이탈을 하고 그리고 선박 감소에 따른 어떤 선박용 소모품이라든지 연료, 식수 공급, 뭐 도선업체, 트레일러, 제조업체 뭐 등등 아주 다방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산항 발전이 협의회에서 예측하기로는 약 실직자가 한 2, 3천 명 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매출도 약 7, 8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 타격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수출의 약 73%를 이제 해상 운송을 이용을 하고 한진해운 입장 같은 경우는 해상 물동량의 약 6.6%를 지금 담당해 왔기 때문에 주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 수출을 했던 일반 기계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섬유 같은 이런 업종들은 타격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열사 물류 회사를 통한다든지 외국 선사를 통해서 어떤 수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운임 단가의 인상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한진해운의 이제 전체 물동량 중 약 한 16% 정도는 이 부산항 등 한국에서 이제 물동량이 처리되고 있지만 약 84% 정도는 해외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인데 이 한진해운의 특히 아시아 미주 노선이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약 7%나 가까이 됩니다. 이런 한진해운이 미주 노선이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머스크나 MSC 같은 어떤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이 시장을 잠식하고 이에 따라서 운임가가 아주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임 비용의 증가는 수출 경쟁력의 어떤 저하로 이어질까 아주 큰 걱정입니다. 네,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사재로 400억 원을 출연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미 곳곳에서 이제 발이 묶인 선박 운항에는 좀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진해운의 전체적인 외상 매출금 수준은 약 6,100억 원 수준. 그렇지만 하역과 관련된 어떤 외상 매출금이 약 1,7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약 1,700억 이상 정도의 어떤 자금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런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한진그룹에서 제시한 어떤 계획안에 의하면은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을 출연하고 대한항공이 600억을 출연하는 것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의 어떤 600억 출연은 지금 담보를 먼저 취득해야만 이행되는 어떤 그런 조건부 결의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양호 회장의 400억 출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00억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다소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태가 다소 좀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 금지 명령을 승인하면서 자정부터 하역이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물류다란 사태에 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예, 다행히 미국 법원이 이제 스테이 오더를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 오더를 승인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는 임시로 이제 승인을 하고 다음 주쯤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네 나라가 이제 스테이 오더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 스테이 오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내 법인이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것을 이제 외국 법원에서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청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 법인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제 저녁부터 해서 어떤 하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역은 시작되었지만 하역 이후에 내륙 운송을 담당하는 어떤 기차나 트레일러 등등의 어떤 관련 분야에서 여전히 어떤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스테이 오더의 어떤 성인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일시적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약 1,700억 원 정도의 하역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륙 운송비를 조달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세호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